근데 결혼하고 나서 둘 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해서 둘 다 같이 회사를 그만둔 후 음식점을 하나 열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이남 중 장남이었습니다. 주로 장남이라고 하면 부모님의 관심도 제일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남인 도련님에게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었죠. 남편 말로는 워낙에 약하게 태어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튼튼한 남편은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도 남편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했지만 도련님은 알바는커녕 학자금도 시부모님이 다 내주셨다고 들었을 때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죠. 근데 남편은 동생이 좋은 대학을 나오기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남편에게 관심이 없긴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희를 불러다가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아들 둘 키우면서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 자금으로 보태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라. 이것저것 간섭하는 시어머니보다는 차라리 관심 없는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음식점 차릴 때도 시부모님은 돈 없다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시부모님께 도움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힘으로 음식점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한테 돈 없다고 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도련님이 결혼 준비할 때는 여기저기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따로 부르셔서는 도련님 장가 가는데 돈을 보태라고 하셨어요. 둘째가 만나는 애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들어보니까 며느리 될 애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잘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 쪽에서 좀 더 챙겨가야 모양새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은 돈도 둘째 장가 갈 때 보태라. 어머니, 저희 사업하느라 대출도 많이 받아서 이자 갚느라 힘들어요. 저희는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가전제품을 하나 사드릴게요.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련님 회사 생활도 오래 해서 모은 돈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얘가 모은 돈이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너희 가게도 있으니까 대출도 잘 될 거 아니야. 좀 더 받아서 5천만 원 정도 마련해봐라. 그래야 우리도 둘째 며느리 될 애한테 면이 설 거 아니야. 거기 벌써 자기 딸 대기업 다닌다고 의시되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맞춰줘야지. 저희 결혼할 때는 돈 하나 없다고 하면서 지원 하나 안 해주셨으면서 도련님 장가 갈 때는 저희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음식점이 잘 되었다면 저희도 어렵지 않게 돈을 보태드렸을 테지만 이때 저희 음식점 상황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생 장가 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우리 있는 돈 모아보고 없는 정도만 대출을 받든지 하자. 아니, 무슨 도련님 장가 간다고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해드려. 도련님도 회사 다니고 동서대 사람 대기업 다니는데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뭐하러 우리까지 나서서 돈을 마련해줘.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냥 분수에 맞게 준비해서 결혼해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동생도 우리한테 고마워하겠지. 그리고 엄마도 더 이상 우리한테 동생한테 뭐 해주란 말 안 하실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금방 좋아질 거야. 저는 5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1, 2천만 원 정도만 보태줄까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왕 지원해주는 거 대출 받아서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안 해주고 계속 뭐라고 말 듣느니 그냥 해주고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약 1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아서 도련님 결혼 비용을 보태줬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생신상이나 제사상을 차렸을 때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도련님 결혼 자금을 보태주니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 무리하긴 했지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도련님이 결혼하고 나니 저희한테 고맙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동서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하루는 동서가 결혼하고 인사드린다고 시댁에 온다고 했다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동서랑 따로 인사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내가 언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오니? 너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둘째한테 대접도 못하고 있었잖아. 어서 가서 과일이라도 깎아서 내놔봐라. 시댁에 들어가니 벌써 동서와 서방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태까지 저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당장 대접할 과일이라도 깎아오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만 계신 것도 아니고 동서가 있는데 굳이 저한테 시키시는 모습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빨리 움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빨리 과일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잖아.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그리고 너는 둘째 내가 오기 전에 더 먼저 와서 이거저거 챙겨줄 거 준비를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동서 앞에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부려먹으려는 시어머니 행동 때문에 제 얼굴이 더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라고 시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챙겨줬죠. 근데 이날부터 동서도 저를 묘하게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설마 손윗사람인 나를 무시하는 거겠어? 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3달째였나? 그때쯤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동서도 있겠다 싶어서 둘이서 같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한테 시어머니 생신을 알려주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죠.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 생신 있는 거 알지? 작년에는 내가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이라 내가 이것저것 음식해서 준비했거든. 근데 이제 동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서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어? 형님,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요. 신경 못 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 생신에 들어가는 비용 절반 부담할 테니까 형님이 좀 챙겨주세요. 죄송해요. 이번에 시간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는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아침에 할 건데 이번에 어머니 생신날 올 수는 있는 거지? 글쎄요. 저녁 생신잔치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에도 야근해야 되고 토요일도 오전에 잠깐 일보러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요. 음식 준비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형님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요리도 잘 못하는데 형님은 저번에 보니 요리도 잘하시던데요. 이번에도 형님이 어머니 생신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서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저보고 알아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동서가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해서 이번 어머니 생신상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장볼 것들을 보면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시어머니가 예전에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갖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산 후 지하로 내려가서 먹을 거 살만한 게 있나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 두리번거리면서 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서더라고요. 이날이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근데 왜 동서가 회사에 안 있고 백화점에 있지? 란 생각에 의아했지만 직접 물어보면 되니 동서한테 가까이 가며 아는 척을 하려고 한 찰나에 동서 입에서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어머니 생신인데 원래 그렇게 형님이 연락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우리 형님이 계속 연락해서 시어머니 생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런 건 맏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안 좋아하시는 거야.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장사하는 것 같은데 회사 다니는 나랑 굳이 음식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 바쁘다고 하면서 형님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어. 내가 왜 그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돈은 반 보탬드린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시더라. 그러자 동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형님이 요즘 심심하신가 보네. 너네 그거 알지? 원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관심 보이면서 나서잖아. 그리고 돈 부담하면 됐지. 뭘 요리까지 해. 그런 건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아.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형님은 장사해서 그런지 시간이 남아도나 봐. 그래서 내가 형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넘겨드렸어. 동서와 동서지인은 얘기를 하며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사실 동서도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기 싫어서 일 핑계를 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백화점에서 동서한테 아는 척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동서를 어떻게 보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혼자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오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 백화점 갔었거든. 근데 거기 동서가 있더라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길래 아는 척하려고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말소리가 들리잖아.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더라고. 자기는 회사 일하면서 바쁘고 나는 장사해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느니 어머님이 내가 맏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무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뭐? 에이, 설마 재수씨가 그렇게 말했겠어? 아무래도 백화점이니까 사람도 많고 거리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섞인 걸 거야. 괜히 마음 쓰지 말고 이번 엄마 생신상 차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겠지. 사실 나 얘기 듣고 나니까 동서 보기가 좀 껄끄럽더라고. 그래도 계속 봐야 될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어차피 동서는 음식하는 걸 못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날에 음식도 해놓고 시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댁으로 조금 일찍 넘어가서 마저 음식하면 되겠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그냥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만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주말에 남편이랑 둘이서 점심 먹고 시댁에 가서 생신상에 올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한 3시쯤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서가 있을 줄 알고 쳐다봤는데 동서는 없고 서방이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주방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어보셨죠. 형수님,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제가 손만 닦고 와서 거들어 드릴게요. 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사실 남편이랑 전날부터 음식을 해와서 해야 할 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게 남았나? 라는 생각에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뭘 도와주냐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할 게 뭐가 있어? 니네 형이랑 형수가 아까부터 흠식해서 할 거 없어? 너는 평일 내내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잖니. 너 들어가서 잠이나 한숨 자라. 형이랑 형수 둘이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그나저나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언제 온다니? 시어머니는 서방님한테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랑 남편도 평일 내내 음식 좀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회사는 6시에 퇴근이라도 하지 저희는 밤 10시가 되어야 겨우 문을 닫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서를 찾으시더라고요. 동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우리 와이프 대기업 다니느라 워낙 바쁘잖아. 이번 주말에도 급하게 불러서 일하러 가서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예요. 그럼 나는 들어가서 한숨 잘게요. 이번 주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 동서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회사 일이 바쁜 건가 보다 생각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 차리고 난 후 시계를 보니 6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오면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가 안 오더라고요. 7시가 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길래 서방님을 쳐다보니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다면서 태평하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기다렸는데 8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머쓱해하며 들어오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회사 일이란 게 그렇다고 하더라. 주말까지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좀 늦을 수도 있지. 괜찮다. 저녁 아직 못 먹었지? 어서 먹자. 조금 식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시 데우면 되는 거지. 얘 큰애야. 이거랑 몇 개는 다시 데워와야겠어.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을 데우라고 시키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음식하고 준비했으니 그건 서방님이나 동서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저한테 시키시고 동서랑 서방님은 옆에서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얄미운 마음에 동서와 서방님 얼굴을 번갈아 봤는데 동서 얼굴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뭔가 피부 관리를 받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나 싶더라고요. 사실 평일이거나 일하는 동료가 많으면 전화 받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주말이잖아요. 근데 8시가 되도록 전화도 안 되고 얼굴은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게 편하게 집에서 쉬다가 피부관리 받으러 다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서 얼굴을 보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지만 시어머니 생신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집 가는 길에 얼마나 곱씹어 봤는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동서 얼굴 봤어? 그게 회사에서 일하고 온 얼굴이야. 딱 봐도 어디서 관리받고 온 것 같더만. 그리고 어머님도 여태까지 우리가 음식하고 그랬으면 데우는 거 정도는 동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솔직히 동서도 미안해서라도 일어나서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나보고 빨리 음식 데우라고 하는 거 봤어? 진짜 기가 막혀서. 나도 아까 재수씨 보는데 너무한다 싶더라.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오고 우리가 재수씨 하나만 기다리면서 밥도 못 먹고 기다린 거였잖아.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우리가 만든 음식 다 먹어놓고 치우는 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버리는데 내가 다 당황스럽더라. 그렇게 남편이랑 동서 얘기를 하며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동서야 시댁 행사가 있는 게 아니면 자주 만날 일도 없으니 그냥 자주 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남편이랑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급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무슨 일 들은 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전화하셔서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당신 뭐 얘기 들은 거 있어?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하시는 거지? 글쎄, 나도 뭐 들은 건 없는데 동생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가보면 되는 거지. 내가 손질하던 것만 하고 어머님한테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다른 것 좀 마무리해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손질을 하다가 남편한테 맡기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빨리 죽을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